예, 오늘 준비한 이슈 함께 풀어주실 네 분 나와 계신데요.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 교수, 그리고 부장검사 출신이시죠. 김경진 변호사, 그리고 동두천 경찰서 수사과장 출신이시죠.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전 그냥 정치는 재밌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우리가 너무 심각해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정치 어떻게 돌아가나 그러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그냥 잘만 이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보실 필요가 없는데.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과 미국으로 가는데, 보통은 환송하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당 대표가? 그렇죠. 여당 대표가 출령 가는 건 거의 뭐 정치적인 관례죠. 근데 안 갔어요? 물론 또 반드시 가야 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물론 바쁘면 안 갈 수도 있죠. 뭐 안 가는 자에서는 50만 원이야. 오늘 뭐 사실은 김무성 대표가 그 임진각, 예. 파주에 있는 임진각에서 이산가족 뭐 기념식이 열렸기 때문에 아마 거기 참석한다는 명분으로 안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출국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행보시거든요. 예. 유엔 창설 70주년 기념해서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거기서 기조연설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북핵 문제를 다룰 또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여러 가지 그 큰 의제들을 많이 갖고 가시는 이런 보통 방문길에는 여당 대표가 나가는 게 사실은 상당히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좀 안 간 부분에 대해서 안 나가신 부분에 대해서 좀 정치적인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제가 보니까 오늘 그 김무성 대표가 전략공천 자기는 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나름대로 추석을 앞두고 이 나름대로 자기의 정치적인 배수의 진을 친 그런 모양새를 보인 날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본인이 그 대통령과의 아주 좀 편한 만남은 좀 안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 아마 안 가신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관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도 갈 길을 정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가 결국은 이 어떤 공천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내 뜻을 따를래 아니면 당신 독자적인 길을 갈래 이런 메시지와 관련해서 김무성 대표는 어쨌든 대통령과 필요하다면 각을 치더라도 내 독자적인 어떤 위치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지금 두 분의 말씀이 이제 공천에 관한 문제가 이제 항상 나오는데 아까 차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전략 공천은 단 한 명도 없다. 김무성 대표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이것이 과연 김무성 대표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인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김무성 대표와 친박계 홍문정 의원 발언을 들어보시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두 사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다른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다음 의총에서 그걸 다시 한번 또 토론해봐야죠. 토론해보자 아마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하나에 우리 그 시샘말로 올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야당이 이미 안 받아들이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제3의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예, 제3의 대안을 마련하든 뭐든.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아침에, 저랑 김정은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 YTN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도 뭐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략공천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원내 지도부하고 친박이 함께 전략공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전략적으로 안 갈락하는데도 한 명씩 넣어야 되거든요. 광주나 전라도 지역에 혹시나 안 되는 곳에 아무도 안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전략공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건데 지금 김무성 대표가 말하는 지금 전략공천 하나도 안 하겠다라는 거는 아마 TK 대구 경북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청와대 비서관들 여러 명이 뭐 출마할 거다 이렇게 얘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불편한 심기를 얘기한 거고. 원칙적으로 전략공천을 하지 않겠다. 그건 좀 말이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표하고 빅딜을 하려고 하려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안에 보면 지금 전략공천 20%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으려고 하면 20%는 그러면 똑같이 법제화를 한다고 한다면 그럼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80%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딜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러면 새누리당에서도 20%는
어떤 식으로 그럼 전략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공간을 비워둬야 된다는 거죠. 어제 사실 두 분이 만나서 사실은 80% 부분만 법제하자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야기가 상당히 진척됐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김무성 대표가 오늘 이렇게 전략공천 한 것도 없다고 이런 대못을 박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20%라는 이 부분은 전략공천의 여지를 남겨둔 것처럼 보이는 데 대해서 그럼 김무성 지금 정치적으로 후퇴하는 거 아니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그건 아니다. 설사 만약에 지금 이 야당과 전략적 그 빅딜을 하더라도 나머지 남은 20% 전략공천 부분은 최대한 이 전략공천이 아니라 국민 그 공천제에 가까운 오픈 프라이머리에 가까운 쪽으로 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일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요, 그 전략공천 문제와 별도로 지금 회동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표요. 네. 그 부산에 나가느니 마느니 뭐 출마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주가가 막 상승하고 있어요. 네. 여야 의원 모두 나랑 붙자. 와라. 자, 박주선 의원 광주 출마해서 한번 민심 왜곡 심판받자. 천정배 의원 광주 어디서나 맞붙을 수 용의가 있다. 조경태 의원 무소속으로 내가 나갈 테니까 부산에서 한번 붙자. 강민식 의원 부산 여당 의원들 문재인 서로 오라고 왔으면 좋겠다. 이거 이 주가 굉장히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원래 지금 문재인 대표가 지난번 대선 공약일 때 사실은 의원직은 끝까지 수행을 하고 다음 선거는 불출마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본인 그때 말씀대로 하면 내년 선거는 지금 불출마하겠다는 것이 여전히 유효한 지금 기본 입장인데 조국 교수가 그 불을 땡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직 당대표 하신 당의 원로들은 어쨌든 부산 지역에 가서 스크럼을 짜고 그 영남 지역에서 야당의 바람을 지금 일으켜야 된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 그 다음에 김한길 전 대표, 그 다음에 정세균 의원 이런 분들 다 부산에 가라 지금 이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저렇게 되면 일단 안철수 의원은 일단 지금 거부 의사표시를 하긴 했는데 문재인 대표는 저 혁신위의 마지막 저 권고를 안 받아들일 방법이 없을 거예요. 당대표가 저걸 거부하는 순간 사실은 혁신위의 마지막 결국은 혁신하는 조금 이렇게 빛이 상당히 바래버리는 수라 부산에 출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결국은 본인이 부산에 출마하겠다고 지금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귀결이 될 거고 문제는 지금 김한길 의원하고 정세균 의원이 부산을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은 일단 잠정적인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네티즌들이라든지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는 안철수 의원도 부산 가서 장렬하게 지금 출마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여론이 강해서 안철수 의원은 살짝 지금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정세균 의원은 저 종로에 나가서 된 사람인데 그것도 이제 부산으로 나가. 근데 오늘 재밌는 게요. 인터넷 네티즌 글을 보면 아니 저기 천정배 의원도 부산에서 가서 하는 게 어떠냐 또 박주선 의원도 부산 가시는 게 어떠냐 그래서 요새 대세가 부산이 아닌가 하는데 그거 아직 사실 문제는 부산 그렇죠. 부산이시잖아요. 제가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의 상을 좀 압니다만 그 문재인 대표가 만약 부산을 출마하게 되면 어느 지역구를 갈 것이냐가 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봤을 때는 본인이 지금 지역구가 사상인데 사상 안 되죠. 사상은 사실 좀 낙동강 벨트라고 해서 약간 상당히 강세 지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지역을 가면 그거는 자기 희생의 모습이 아니다. 더 강한 지역으로 가라는 것이 지금 이제 김무성 대표가 지역구를 갖고 있는 영도로 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그 영도에 가서 만약에 붙게 된다면 저는 결과가 상당히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영도라는 지역이 간단치 않은 지역입니다. 이 지금 이 외진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그 섬이라는 특성상 물론 이제 영도가 지금 인구 하한에 지금 그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 인접 선거가 붙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영도하고 중구하고 하게 되면 1985년도 옛날 1, 2 총선 때 그때 2명을 뽑았는데 그때 민정당 후보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신민당 민한당 돌풍이 있었죠. 돌풍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도 김용호 의장이 그게 5선을 했지만 2000년 총선 같은 경우는 상당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2004년도에는 거의 떨어질 뻔했기 때문에 본인이 삭발 추진까지 할 정도로 2008년도는 그 이명박 대통령 바람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900표 차로 신승을 하는 이런 아주 야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표가 이 거제도에서 태어났지만
초중고를 다닐 때는 아버님도 예, 아버님 영도에서 사시고. 사시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도 영도에 상당히 인구를 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결과가 저는 결국 그러면 아마 영도에 가서 술 마실 것 같은데. 근데 뭐 영도에 가든 어디에 가든 간에 지금 우리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 두 사람, 조경태 의원과 박지원 의원인데 네. 두 사람 다 일단 공식적으로 탈당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네. 조경태 의원도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뷰를 했는데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당 내에서 계속 의기투합해가지고 당을 바꾸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몇 번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탈당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근데 또 거기에 대해서는 예라고는 대답을 안 하고 네. 계속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 탈당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지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박지원 의원도 탈당 안 하겠다 그러는데 네. 문재인 대표 측에선 박지원 의원과 나름대로 접촉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네. 그러니까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렇게 좀 주저앉히려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래서 그거 읽고서 오늘 아침에 조경태 의원한테 인터뷰할 때 물어봤어요. 네. 문재인 대표한테 혹시 전화 받으셨습니까? 했더니 전혀 없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조경태 의원에 접근하는 전략과 박지원 전 원내대표에게 접근하는 전략이 지금 다른 것 같아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호남은 사실 지금 부부를 끓고 있거든요. 예. 특히 광주 전남권. 그러니까 이 광주 전남권이 지난번에 천정배 의원 당선되면서 결과적으로 방아쇠가 당겨지는 모습이 확 하고 보였는데 예. 문재인 대표를 싫어하는 정서가 상당히 세요, 보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신당 창당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강렬하기 때문에 박주선 의원도 탈당을 했고 천정배 의원도 신당 창당을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9세대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 박준영 지사까지도 신당 창당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보면 천정배 의원하고 박주선 또 이 박준영 간의 약간의 결은 달라요. 그러니까 천정배 의원은 본인은 지금 이 새로운 뉴페이스 신진을 위주로 해서 새로운 정치를 바꿔보겠다, 물갈이를 하겠다. 여기에 지금 어떤 언어의 방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정배 의원 입장에서는 박주선 의원이나 박준영 의원하고 같이 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이 내거는 어떤 이 신당 창당의 기치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같이 연대를 안 하려고 하고 박준영이나 박주선 쪽에서는 천정배 의원하고 같이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박지원 의원이 탈당을 해서 이 대열에 같이 합류를 했다. 그러면 호남권의 이 조직이 구체적으로 세가 되면서 밑바닥에 부글부글 끓는 민심하고 같이 결합하게 되면은 신당이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 실체로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잡아야 된다. 지금 이 정서가 이 문재인 대표 측근들에서 굉장히 강한 것 같고 조경태 의원은 이러나 저러나 큰 상관이 없다라고 큰 틀에서 봐서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하는데 조경태 의원 입장에서는 탈당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어쨌든 조경태 의원이 지역구 관리를 철저하게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예, 동네 골목에 뭐 풀뿌리 하나까지도 알고 있다고 하는. 하수구까지 뚫어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조경태 의원이 부산에서 3선을 했지만 그중에 일부 표는 철저한 야권 지지표가 결합이 돼서 조경태 의원이 3선을 한 거예요. 근데 조경태 의원이 이 순간에 그냥 본인이 탈당을 해버리게 된다면 이 철저한 부산의 야권 지지표가 더 이상 조경태 의원을 지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경태 의원은 그 지역에서 4선째를 하려면 만약에 나가더라도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되더라도 거기서 잘려나가는 억울하게 희생되는 모습을 보여야만 본인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본인이 자발적으로 탈당했다 이러면 야당 지지자들이 지역에서 더 이상 지지를 안 하게 됩니다. 창렬하게 전사하는 모습. 예, 그래서 어쨌든 두 분 다 상황이 다르고 당 입장에서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김경진 변호사 말씀이 정확하게 맞으신데 조금 제가 좀 보태면 조경태 의원이 2004년도 총선에서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는데 그때 왜 승리를 했냐면 사실은 탄핵 바람도 있었지만 그 여권의 후보가 분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종 당시 현역 의원이 공식 탈락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다음에 이 여권 후보 2명과 야권 후보 1대1의 구조 속에서 됐단 말입니다. 만약에 근데 본인이 만약에 이번에 만약에 탈당하게 되면 그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또 누군가는 공천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려면 자기가 2004년도 역으로 당할 수가 있다.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조경태 의원께서. 예. 어쨌든 정치라는 거는요, 굉장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도 그 안에 있는 속셈을 보면 상당히 또 달라져가지고 그게 또 묘미예요. 그래서 제가 정치를 심각하게 보지 말고 재미있는
어떤 하나의 게임을 보는 식으로 보고 그 사람들을 잘 이용하면 우리 국민들한테 이롭게 잘 이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정치인이 우리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더 이상 정치인한테 이용당하지 말고 우리가 정치인을 한번 이용해 봅시다.